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스라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기업들도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의 신탁함다니 회장은 이스라엘 지지와 무관한 일부 현지 기업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피해를 본 대표적인 회사로 유니레버 인도네시아를 꼽았습니다. 참고로 유니레버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기업 유니레버의 자회사로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일용 소비재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니레버가 이스라엘 친화적 기업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불매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유니레버 자회사인 베넨제리스가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 업체의 사업권을 이전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타 회장은 유니레버가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니레버 인도네시아의 제품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소매업협회의 부디아르조 이두안자 회장도 KFC가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소문 때문에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의 역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울레마 협의회는 이스라엘 제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시오니즘과 관련된 제품 거래를 자제하라는 칙령을 내렸지만 불매운동 대상 기업 명단은 제시하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고용주협회는 이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스라엘 지지와 연관된 회사들이 실제로 어떤 기업인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불매운동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매업협회는 불매운동 이후 일용소비재 제품 판매가 크게 줄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5%의 경제 성장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세안 주요 6개국에서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OB은행,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가 발표한 아세안의 핀테크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아세안 6개국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총 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0%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투자액 중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2%포인트 하락한 3%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내 투자 건수는 94건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며 한 건당 평균 투자액도 2,330만 달러에서 1,35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감소 원인으로는 투자 심리의 냉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3분기 이후 시장 불안과 세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투자자들의 소극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7억 4,700만 달러의 투자액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투자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성장 단계별로 살펴보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전체 투자액 중 약 50%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업종별로는 환경기술에 관련된 그린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그린테크 기업으로 향한 투자액은 1억 6,900만 달러로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 가격의 상승세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이 3%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1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86%로 증가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인 2에서 4%의 중간 지점인 3%에 가까워진 수치입니다. 통계청 담당자 에디는 음식, 음료, 담배 그룹에서 6.71%의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전체 인플레이션의 1.72%를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쌀 가격이 27%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쌀 수확량의 증가와 쌀 수입, 정부의 쌀 지원 프로그램을 2024년 6월까지 연장하여 쌀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다른 식품들 중에서도 붉은 고추, 정향담배, 카이엔 고추 등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현상이 날씨, 공급, 재고, 유통의 원활성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수요 증가가 12월 후반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식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나몬 은행의 애널리스트는 연말 수요 증가와 엘니뇨 시즌으로 인한 재고 부족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급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의 전체 연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7%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유지하였으며 연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어 2023년 4분기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전 KDN이 인도네시아와 함께 스마트시티 및 전력정보통신기술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한전 KDN은 최근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일행을 맞아
스마트시티 개발 및 전력 ICT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외경제협력기금 협력회의 및 관계기관 사업 현장 견학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한전 KDN의 김장현 사장과 경영진은 인도네시아 방문단과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를 관람하였으며 스마트 에너지 효율화 및 스마트시티 관련 솔루션을 소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방문단은 한전 KDN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카르타 스마트시티 및 바탐 지역 해수담 수화 사업 등 전력 ICT 사업에 대한 협력 참여를 환영하였습니다. 이에 한전 KDN은 찌레본 화력발전소의 원격 모니터링 사업과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와의 사업 협력 등을 통해 전력 ICT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시아한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도시화와 발전 속에 늘어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환경오염 관련 염려가 많다며 발전된 대한민국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및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양국의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많은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에너지 산업 현황 공유로 상생 발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의 상용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에너지 기업 INVI와 유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8일 체결된 해당 계약에 따라 현대차는 전기버스 일렉시티에 사용되는 12m급 베어 샤시와 카운티 EV에 사용되는 8m급 베어 샤시를 INVI에 공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베어 샤시는 차대, 조향장치, 운전석 모듈, 동력계통, 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차의 기본 플랫폼으로 이에 차체를 씌우면 완성차가 됩니다. 공급되는 두 제품 모두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며 한 번 충전으로 실주행 기준 2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상용 전기차 공급을 시작으로 전기차 인프라가 구축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사업을 확대하고 시장 규모가 큰 필리핀 등 다른 아세안 국가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계 1위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오토바이, 전기차, 전기버스 등 교통수단을 전동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자카르타에 전기버스만 47대를 도입해 시내버스를 100%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택 현대차 아세안 권역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승용 전기차뿐 아니라 상용 분야에서도 전기차 모델을 다양화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멸종위기 동물들의 새끼가 잇따라 태어나 화제입니다. 지난주 수마트라 섬 남부 웨이 캄바스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마트라 코뿔소 새끼가 태어난 데 이어 지난 29일 같은 국립공원에서 수마트라 코끼리 암컷 아메리 새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끼 코끼리 몸무게는 약 78kg이고 성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환경산림부는 새끼와 어미가 건강한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수마트라 코끼리는 전 세계에 약 2,400에서 2,800마리만 남아있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립공원에서는 이달 초에도 다른 어미에게서 수컷 코끼리가 한 마리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날 희망을 주고 있다고 국립공원 측은 전했습니다. 시티 누르바야 환경산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좋은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다며 이런 좋은 소식은 인도네시아인들의 보호종 보존 노력에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해당 국립공원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코끼리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해 폐사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코끼리에게 내장 출혈과 장기 부전을 일으키며 특히 12세 미만의 코끼리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에 국립공원 측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든디스크 어워즈 사무국은 성시경과 차은우가 2024년 1월 6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 만디리의 MC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성시경은 이번으로 8회째 골든디스크 MC를 맡게 되며 그동안 음반 부문과 디지털 음원 부문에서 뛰어난 진행 능력을 선보여왔습니다. 한편 아스트로의 멤버로서 4년 전 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받은 차은우는 이번에 수상자가 아닌 MC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차은우가 성시경과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 만디리는 해외에서 5번째로 개최되며 이번에는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상식은 2022년 11월 중순부터 2023년 11월 초까지 발매된 음원과 음반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후보를 정량평가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시상식의 부문별 후보는 내달 4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시상식 당일 JTBC를 통해 중계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